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대출 지니어스의 돈돼지 송홍열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는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화되면서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할 때 은행원들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 번쯤 들어봤던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제로 신청해 보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 이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원이 보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저 이번에 승진했는데 금리 인하 되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 금리 줄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내 직급이 올라가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전에 저희가 대출 관련해서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놓으셔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금리 인하 요구권. 내가 사원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만 하면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승진만으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자고요. 신용등급 상향, 직장 직위 변동, 소득 증가, 우수거래 실적,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전문 자격 시험 취득.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달성되어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위 7가지 조건들을 정해놓은 의미를 생각해보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승진, 직장 변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고객이 우리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상승되었나, 소득이 더 많아졌나, 우리 은행에 얼마나 더 충성하느냐인데요. 쉽게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은행이 한 명의 고객에게 100만 원을 빌려줘서 이자로 1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그런 고객이 100명이 있어야 100만 원의 수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00명 중 한 명이 이 대출을 안 갚게 된다면, 중간에 파산을 해버리고 대출 상환의 의무를 져버린다면 나머지 99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고객에게 원금을 떼지 않을까, 99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날려먹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승진을 했다고 무조건 연봉을 높여주는 건 아니죠. 설사 연봉이 높아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비용인 금융 비용이 더 이상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나이, 연차에 비례해서 회사 내 우대하는 차원에서 직급을 올려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승진을 이유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청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별개로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승진과 동시에 연봉도 팍팍 오르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직업이다 보니 공무원분들이 특히 직급 상승에 대한 금리 인하를 많이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연봉이 갑자기 오르기 힘든 우리들은 어떻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연봉 급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든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먼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조건들 기억나시죠? 기억하고 계셔야죠. 신용등급 상향, 직장 직위 변동, 소득 증가, 우수거래 실적,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전문 자격 시험 취득 이거였죠? 여기서 직장 직위 변동 빼고 어떤 방법들로 금리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냐? 우수거래 실적인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먼저 신용등급 상향.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은 하락되죠. 최소 2등급 정도는 하락되셨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전에 금융거래 실적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번이 오히려 더 기회입니다. 대출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한다면 신용등급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추가로 부채 감소, 꾸준히 연체 없이 대출을 상환하다 여유자금, 상여금이라도 생긴다면 펑펑 써버리는 것보다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시는 게 좋겠죠. 기존 대출을 중도 상환한다면 은행에서는 부채 감소, 우수거래 실적 등으로 인식하여 아마 대출을 더 내어주려고 안달날 겁니다. 이때 대출 추가로 받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부채가 중도 상환된 시점에서 얼마 안 가서 신용등급은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이고 아마 다른 은행들에서 대환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이용 가능하다는 러브콜이 빗발칠 텐데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칼을 쥐는 거죠. 일단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대출 쓰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다른 은행에서 이만큼 해준다는데 니넨 뭐 없냐? 내가 이렇게 잘 상환하는데 라고 물으면 금리나 요구권이고 뭐고 일단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죠. 바로 자산 증가. 우리 흔히 재테크를 통해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펀드도 하죠. 일반적인 우리 연봉으로는 갑작스럽게 자산을 증식시키기는 힘들지만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서 내 자산이 많아진다면 금리나 요구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산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지만 어느 정도 내 연봉에 비해 많은 금액을 모았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문 자격 시험 취득 시에도 금리나 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험들 외에 특별한 시험들,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등등등 시험 또는 자격증을 받게 되면 나의 연봉, 직업이 급격하게 탈바꿈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 자격 시험에 합격하셔도 금리나 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내 연봉, 내 직위가 달라지는 거니까 은행에서 어서 옵쇼 하고 반기는 일이겠죠. 어떤 전문 자격 시험까지 인정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금리나 요구권, 돈이 급해서 쓰긴 썼는데 매달 부담이 되는 월 불입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반가운 일이 없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숙지하셔서 건강한 금융생활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꾸준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고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